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하기까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자꾸만 대법원에서 이미 문제 없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것인가? 과연 그래도 되는가 오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헌재에서도 사진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출을 했어요. 하지만 증거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다. 문제가 없다고 했다. 머릿속에 아예 그냥 부정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이론이 머릿속에 꽉 잡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아니다, 없다. 그런데 2020년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빳빳한 종이였잖아요. 신권처럼 마치 은행에서 지폐가 새로 나온 것처럼 빳빳한 게 있을 수가 없다. 당연하죠. 여러 사람이 다른 컨디션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대충 접어서 넣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대충 접어서 넣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들이 이렇게 포개지면 접히게 마련이고 그것들이 찌그러지거나 아니면은 접히거나 여러 가지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빳빳하게 있을 수는 없단 말이죠. 신권처럼 두께가 있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다. 이 종이가 어디가 선거를 치른 종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도저히 이거는 선거를 치른 종이가 아니라 새로 제본된 책이나 A4 용지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누가 봐도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빳빳한 종이가 형상기억투표지라고 형상기억 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구나 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죠. 오른쪽에 있는 이 구겨진 종이, 접혀진 흔적이 있는 종이가 바로 이게 정상적인 투표지고요. 그 옆에 신권처럼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이 빳빳한 옆에 있는 종이랑 붙어 있나 싶을 정도의 책과 같이 생긴 이 종이는 투표용지라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거를 같은 종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두 종이 종류가 다르죠. 지금 만약에 왼쪽에 있는 이 종이들 세 권이 정상적인 투표용지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종이는 그러면 가짜인 거죠. 이 종이는 분명히 가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 형상기억 종이를 일관적으로 써야 이게 정상적인 투표용지 아니겠습니까? 전국에서 똑같이 사용돼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종류를 썼다. 그러면 이게 인쇄가 됐는지 투표지가 다른 데서 유입이 됐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같은 종류를 사용해야 하는데 두께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하다면 그거는 같은 투표지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왼쪽에 있는 세 권과 오른쪽에 있는 세 권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무나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이 이건 문제없는 투표지다 라고 얘기를 하면 오른쪽에 있는 투표지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게 가짜 투표지냐? 그렇게 또 다른 의문이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넘어갈 만큼 대수롭지 않은 선관위가 얘기하는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 반박이 가능한 그런 이유들이냐 한번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는 상황인지 한번 이 투표지들을 보시면서 상황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 투표지를 보시면 어떤 사람이 투표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투표를 하고 봉투 안에다가 넣어서 투표함에다가 넣습니다. 잘 접어서 봉투 안에 넣으려고 봤더니 그 안에 투표지가 이미 도장 찍힌 투표지가 있는 거예요. 누가 찍혀 있었을까요? 당연하죠. 그 봉투 안에는 이미 이재명을 찍은 표가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선관위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내놓았을까요? 이것은 실무자가 단순하게 실수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실수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투표하러 갔는데 봉투를 열어봤더니 이재명을 찍은 표가 이미 있더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밝혀졌으니까 이렇게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이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냥 이재명의 표가 공짜로
몇 장씩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한 사람이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벽보에 국민의힘은 빠졌어요. 국민의힘은 빠지고 민주당만 2장. 선관위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선관위는 당연하게 실수다. 실수다. 무슨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할까요? 지금 1번 보이시죠? 국힘은 아예 없어요. 자, 그런데도 선관위는 실수였다. 담당자가 실수만 하는 그런 조직인가 봐요. 이렇게 실수였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걸 보겠습니다. 여러분, 배춧잎 투표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선거할 때 이렇게 초록색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보시면 아래 이렇게 비틀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초록색 선이 똑바르지도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겹쳐져 있다는 거죠. 겹쳐져 있다는 건 이건 이미 이렇게 인쇄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책을 제본할 때 뭐 2장이 겹쳐져서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여기 이미 인쇄된 종이에 한 번 더 인쇄를 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용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이저 프린터에서는 컴퓨터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프린트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투표지가 만약에 한 장이라도 발견됐다면 이것은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뿐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계엄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계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엄 동안에 코로나 확진자들은 따로 선거를 했는데 이 표를 세상에 이렇게 박스에다가 확진자들 것만 모아놨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표를 왜 여기다가 두냐? 내 손으로 직접 넣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항의를 막 하게 된 거죠. 이 표가 나중에 다른 표로 바뀔지, 이게 다른 데로 버려질지,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하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모두 특정 후보에게 기표된 확진자들은 다 이재명만 뽑습니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선관위의 답변은 단순하게 실무자의 실수였다. 또 이렇게 일관을 했습니다. 이거 보다 보면 정말 숨이 넘어갑니다.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도 정말 거의 5년 가까이 싸우고 계시는 민경욱 전 의원은 이름을 보면요. 인쇄를 잘못했어요. 잘못돼서 나올 수가 없는 게 한 번 벌써 입력이 되면 선거하는 동안 모두 똑같은 투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민경욱이 아니라 민겨욱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받침이 문제가 되니까 받침을 빨간색으로 이걸 만들었다. 이런 투표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오염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정말 기가 막혀요.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직접 찍어야 되는 거예요. 선거를 하러 오면 신원증명을 하고 관리원이 확인을 해주고 투표지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투표를 하고 적어서 봉투에 넣고 그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원증명을 하고 관리원 도장을 찍어서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도장을 컴퓨터에 저장을 해놔서 그거를 보통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눕기 따는 거 이제 배경을 없애고 투명하게 만들어서 도장만 딱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걸 잘 몰랐던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하는 걸 까먹었는지 하얀 종이라서 잘 티가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암튼 이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하얀 투표지에 도장이 찍혔는데 여기에 네모나게 하얀 배경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장을 찍은 게 아니라 복사 붙여넣기를 했다. 풀로 붙인 게 아니에요.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이렇게 됐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투표소에서 0표가 나온 후보가 있었어요. 0표가 나왔는데 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이 36명이라는 거예요. 난 투표를 했다. 난 어디에 투표를 했다. 라는 사람이.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었대요. 내가 분명히 선거를 하려고 갔는데 이미 나보다 먼저 내 이름으로 투표를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투표를 이미 했기 때문에 투표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투표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된 곳이 371곳이나 된다고 해요. 확인증하고 투표소 명단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 후보에 대해서 0표가 나왔는데 그 후보를 찍은 사람이 확인증을 제출을 했다고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0년도 기사에 따르면 선거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했지만 한 건도 처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21대 국회의원 총선 관련해서 선거 무효 소송을 한 게 120건에 달합니다. 이 선거 무효 소송을 계류시켰다는 얘기예요. 7개월 동안 한 건도 해결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 방치했다라는 뜻인데요. 모든 사건들이 다 당사자마다 주장하는 쟁점도 다르고 양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미루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선거소송은요, 신속한 판단이 생명이에요.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자기 임기를 다 채우고 그만두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부정선거로 된 사람이 그 임기를 채우고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선거 무효 소송을 냈을 때 그 사람도 국회의원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정상이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는 얘긴데 그건 해주지도 않고 자꾸만 딜레이 시키고 공론화하는 걸 불편해만 했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도 이 처리를 180일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2020년 12월이잖아요. 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일 처리를 해주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러면 이 대법원에서 도대체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했던 선거무효 소송을 어떻게 했었느냐 기각을 했었습니다. 이 기각한 기사를 보면요. 2022년 7월 달에 부정선거 실행 그 주체 존부, 말하자면 부정선거를 누가 했느냐라는 구체적인 증명이 없이 의혹 제기만 하더라. 그래서 기각한다. 또 다른 이유는 선거 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명 책임을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자료만으로도 여러분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 아니야, 이거는 이래서 이런 거야, 이건 이래서 그런 거야, 이거는 형사기억 종이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가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너한테 증명의 책임이 있어. 근데 그걸 다 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수사를 하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걸 밝혀낼 수 있는 건가요? 도와달란 얘기 아니에요. 이거를 밝혀내달라. 나는 이게 의심이 되니 이걸 밝혀달라라고 제기해서 너는 그걸 밝혀내지도 못했고 증거를 내지도 못했으니까 너는 그냥 기각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랑 같아요. 근데 원래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은 180일 이내에 모든 판결이 끝나야 돼요. 근데 4.15 총선 때는 소송 자체가 이 전국적으로 120여 곳에서 제기가 됐었는데도 소가 제기된 지 2022년 7월에 이걸 기각이라는 말로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결과를 내놓았던 거죠. 대법원에서 이렇게 기각이다라고 판결을 하면서 이미 판결 났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것에 대해서 제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민경욱 전 의원과 대법원의 접근법 자체가 다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잘 납득이 안 되는 정황들이 이거 있습니다. 정황들이 조각조각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하나씩 끼워 맞춰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의혹을 하나하나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대법원의 접근은 어떠냐. 그 의혹이 명확하게 어떤 증거로 어떻게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각조각이 뭔가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이것도 좀 무효표야. 이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결과나 무효표의 개수를 따져봤을 때 결과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네가
누가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이런 얘기예요. 이런 일들로 누가 이득을 보는 건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민경욱 전 의원은 누군가가 다량의 사전투표지를 위조해서 투입을 했다. 인쇄지가 나오는 걸 보고 이미 다 도장이 찍혀져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선거 투표지에서 유입이 잘못됐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투개표 과정이나 명단 이것들을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다. 표를 까고 그리고 나서 선거한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 대조해보면 숫자가 당연히 다르게 나오겠죠. 부정선거라면 원래 투표지가 투표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컴퓨터에 입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사본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사본과 원본을 대조를 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수많은 곳들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민경욱 의원이 그 부분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걸 하면 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선거 무효 소송이 무려 812일이나 지연된 데에 대한 그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선거 결과에 불복해서 하는 게 아니다. 문제가 있었다고 제기를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밝혀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거는 우리의 주권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어야죠. 우리가 제기를 하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픈해서 이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야 하는데 왜 이걸 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에다가 얘기를 하면 그 언론은 그걸 받아 적고 그대로 보도를 하는지 왜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분란이고 불편함을 끼치는 일인지 그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윤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되지 않고 이재명처럼 몇 표 차이로 떨어졌다. 그러면 만약에 부정선거를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내가 이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샴페인을 먼저 터뜨렸어요. 그런 꼴이었죠. 그랬는데 나중에 정말 간발의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건 자기들 계획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표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가 떨어졌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심성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과연 부정선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잘못됐다. 이건 무효다. 이렇게 얘기 안 했을까요? 본인들이 주체였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 만약에 떨어져서 내가 불복해서 부정선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면 좀 너무 이렇게 페어하지 못하고 찌질하게 그렇게 남 탓을 하냐, 그냥 자기가 잘하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인은 당선자예요. 당선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떨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외쳤다면 그거는 그냥 불복을 한다는 그런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건 당선, 당락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선거에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밝히는 그런 과정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로 깨끗하게 무결하게 됐는지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근데 무결하지 않죠. 너무나 수많은 실수들이 있었고 선관위가 인정도 하는 그런 문제들이 수두룩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많은 오류들을 범하는 선관위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자꾸만 얘기하면서 언론에다가 뿌리고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마치 뇌가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믿음이 좋길래 선관위를 그렇게 맹신을 하는지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분들, 이준석 같은 그런 골빈자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도대체 뇌가 없는 것인지 지나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믿으면 저렇게 맹신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패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선관위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선관위는 1년 내내 선관위가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총선이든 대선이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 선거를 완벽하게 잘 치르기 위해서 선거 운동 당시부터 이제 일을 합니다. 선거가 매년 있나요? 아니죠. 왜 거기에 선관위에
부정 취업이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들 아시죠? 왜 그럴까요? 너무나 편한 직장이기 때문이겠죠. 보수도 많고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죠? 이 수많은 정말 이런 문제들 다 이유가 뭐였어요? 실수. 단순 실수. 다 단순 실수래요. 이렇게 단순 실수를 많이 하는 기관 여러분들 보셨나요?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허술한 기관인지, 얼마나 엉망진창인 기관인지 단편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벽보 하나를 제대로 못 붙이는 선관위가 존재를 왜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투표지 하나 관리를 못 하는데 무슨 소쿠리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자료들이 있는데 흔한 것들 갖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이상한 건 그 이상한 투표지들의 거의 100%는 민주당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확진자 박스에도 100% 민주당. 배춧잎 투표지도 민주당. 여러분, 이 정도면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가 후진국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민주화를 이뤄냈다고 얼마나 뿌듯해하는 그런 민족입니까? 선거를 직접 치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오스트리아에서는 사전에 뜯긴 봉인지가 5개가 발견이 됐다는 이유로 3개월 이후에 재선거가 됐어요. 그런데 민경욱 의원은 정말 많은 투표지가 문제가 있었다는 건 인정하지만 당락에는 문제가 없으니 이건 기각.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부정선거가 있었네, 없었네 얘기하는 건 이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느냐, 없느냐, 오픈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기관이 덮고 감추고 있느냐, 아니면 오픈을 하느냐. 만약에 끝까지 선관위를 파헤치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 기관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